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목표치를 5.0으로 말을 했는데 첫날은 증시가 하락하고 다음 날은 다시 올라오면서 혼조세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계륵 같은 상태로 말했기 때문에 증시가 혼조세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미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중국 증시와 연관이 있어요.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의 역대 성장률을 보면은 6.5, 6, 5.5, 5.0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목표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5.0을 얘기했는데 5.2가 나왔죠. 이번에도 5.0을 얘기했는데 지금 원래 IMF라든가 이런 곳들은 예상치를 4.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5.0을 고수하느냐?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심리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7% 이상은 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면서 6%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5%대를 기록을 하는데 만약에 빠른 속도로 4%대로 들어간다면은 이제 중국의 성장이 끝났다. 성장이 끝났으니까 소비도 둔화가 되겠죠.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말했던 소비를 강화시키겠다,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라 말했는데 GDP 성장률을 낮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의 상징인 거지 실제로 5.0을 달성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곳들은 4.6을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고, 이번에 양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GDP 성장치가 수정이 될 겁니다. 양회에서 말했던 정책들을 베이스로 추가적인 정책들, 세부 정책이 뭐가 나올 거냐를 잘 봐야 되는데 바주카포가 나올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GDP 5.0을 발표하고 나서 리창 총리가 한 말들도 보면요, 말로 커버를 하려는 노력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기회랑 리스크가 병존해 있다라고 말을 한 점, 자신 있으면 리스크란 단어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상황상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밑밥을 까는 작업인 거예요.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낙후된 주거 지역의 적절한 개발, 부동산을 끌긴 끌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을 지원하고 부동산을 강화하겠다라 그러면은 이게 통화 승수가 되게 높거든요. 정부가 투입하는 돈 대비 가장 높은 고용 효과, 가장 높은 내수 진작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국가가 점점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서서히 떨어지기는 해요. 약발이 좀 덜 가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부동산이라는 정책을 때렸을 때 그래도 효과가 제일 좋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낙후된 주거지역의 적절한 개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 투입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보여준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는 부동산 개발 쫙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증시가 난리가 났었겠죠. 이번에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은 경제성장률 5.0, 지방정부를 위한 신규 특별채권 발행 규모를 722조 원으로 하겠다는 거,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33조 원을 증가시킨다는 거, 공공예산 지출을 203조 원 증가시킨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봤던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소비를 육성하겠다, 디지털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대표적으로 나무젓가락을 없애겠다, 뭐 친환경 젓가락, 아니면은 뭐 친환경 플라스틱, 친환경 비닐, 친환경 뭐 의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디지털 소비, 온라인 마켓을 활용한 소비들, 핀테크 기반으로 하는 뭐 이제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중국 상해 지수에 있는 것들보다는 홍콩 지수에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3%로, 실업률 목표를 5.5로 했는데 뭔가 획기적이고 강한 정책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은 실망을 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발표가 잘 나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중국 증시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되게 좋아요. 중국 증시가 안 좋고 중국 부동산도 안 좋고 중국에서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중국의 부자들의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만 지금 경제가 홀로 좋았으니까. 그럼 중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미국으로 넘겨서 투자를 했느냐? 그들만의 방법이 있죠. 자산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던가 미국 부동산을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코인도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 ETF에 66조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최단기 13조 원 돈이 도달했는데 이게 과연 기관들 돈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냐, 미국 개인들의 돈만 구성되어 있을 거냐, 중국의 거부들이 ETF라는 돈으로 우회시켜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들은 아닐까.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없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대중이 참여해서 올린 가격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해서 올렸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수의 고래들 그리고 기관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상태고, 이들이 그러면 초반에 왜
왜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매집을 했느냐. 만약에 중국에서 정책을 잘 발표를 해서 주식시장을 화랑시킬 만한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던가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줘가지고 창업이라던가 보조금을 많이 풀어서 돈을 집어넣어서 M2를 증가시키는 거죠.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코인에서 자금을 빼고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중국으로 들어가겠죠. 아직 추가적인 세부 발표들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 발표가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GDP를 5.0이 아니라 5.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 투자도 괜찮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자본가들의 돈이 미국으로 더 이탈할 겁니다. 이번 3월 양해 때 솔직히 기대한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골든타임이었어요. 중국이 이번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됐던 타이밍입니다. 부양책을 확실하게 쓰든 어떻게든 간에 경제를 살려놔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걸 또 안 보여주면서 미적지근한 걸 보여줬죠. 부양책을 왜 애매하게 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발표책만 보고 수혜주가 뭐야 이렇게 찾기보다는 왜 중국은 몇 년째 연속으로 확실한 부양책을 내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갈팡질팡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격을 할 건지 방어를 할 건지 확실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특히 국가가 위기에 왔을 때는 이 결과값이 어떤 시나리오를 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을 확실하게 침공할 건지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건지 정치적인 강화를 더 확실하게 할 건지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애매한 상태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거 자체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삼국지에서 원소가 조조를 치고 천하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패권이 조조한테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 번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신하들의 의견도 엄청나게 충돌이 되고 지도자조차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줄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수출길이 막혔죠. 부동산 부양책도 막혔습니다. 내수 소비를 부양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말을 하지만 무엇으로 내수를 살릴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은 부동산이 GDP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신사업으로 내겠다라고 했는데 AI랑 반도체가 막혔습니다. 과거에 이제 규제 전에 쌓아놨던 반도체 칩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링을 보여준다 한들 7나노를 보여준다 한들 그거로는 한계가 있죠. 결국은 막힐 거 아닙니까? 7나노 하면 뭐예요? 5나노에서 막힐 건데 이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화웨이 사건 이후로 규제는 점점점 강화되고 다음번 대통령이 바이든이 돼도 규제를 계속 갈 거고 트럼프가 되면은 반도체 규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팍 때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트럼프라면은 관세를 100%도 때리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잘 만들어봤자 미국에서 관세를 자꾸 방어를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수출길이 막혔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수를 진작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금리와 유동성을 풀어서 했더니 부동산 값만 많이 올라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갔었죠. 그래서 중국은 그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잃어버린 30년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까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보통 일반적으로 정권에 위협이 돼요. 가난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격차가 심해질수록 나라의 불만을 엄청나게 가져가죠. 그래서 부동산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내수를 살릴 것이냐? 저는 증시라 봤거든요. 주식시장의 투자를 화랑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너희들이 부동산 말고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 이렇게 해서 주식 부자가 많이 나오게 하면은 개인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을 잡으면서도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다라 봤는데 왜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는지 약간 의문이었어요. 생명보험 회사들의 돈을 가지고 투입을 시켜서 증시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는데 방어하는 수준으로는 소용이 없거든요. 바주카포를 팡 때려서 증시를 확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매력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은 중국 증시가 다시 매력이 생기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최고점을 돌파한 상태니까 이거보다는 좀 싼 걸 사서 돈을 또 벌고 싶어하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자본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고 중국 내부 자본에서도 이걸 다시 팔고 중국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회에서는 약간의 실망은 있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투자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경제를 버리진 않았어요. 계속 정책을 내면서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투자자들이 AI랑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미국 증시가 화랑인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로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